네, 문화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또 소중하게 지켜야 할 우리의 문화유산, 바로 문화재인데요. 이 문화재가 우리에게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문화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런 역사, 아픈 역사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서 만나볼까 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자리에 문화유산 회복재단 김정윤 연구원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문화유산 회복재단, 저도 사실 처음 이제 좀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인지 잠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유산 회복재단은 국내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참여하고 있는 시민문화단체고요. 네. 문화뿐만 아니라 외교나 법률, 정치 또는 산업, 합계 이런 많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주로 불법 반출 문화재에 대한 조사, 연구와 또 환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른 정책 컨설팅, 그리고 문화유산 보전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개발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들이라고 하면 어떤 문화재들을 뜻하나요? 일단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가 탄생했던 나라나 유래했던 나라를 떠나서 해외, 네. 다른 나라로 나와 있는 문화재들을 일컬 수 있는데요. 이제 반출 문화재라 하면 대부분 불법적으로 나간 거를 생각하시는데 예. 꼭 그런 건 아니고 이 중에는 기증이나 구입, 또 선물 등을 통한 합법적인 경로로 나간 문화재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예. 대부분이 불법 반출 문화재라 가지고 그게 참 안타까운 점인데요. 지금 화면이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몽유도원도 다 아시죠? 안견에. 유명한. 이게 임진왜란 때 왜군에게 약탈당해서 그렇게 이제 일본으로 반출된 걸로 추정되는데 지금 현재 일본 덴리대학교에 소재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핸더슨 컬렉션이라고, 예. 이 핸더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미군정 때 한국에서 정무 참사관을 지냈던 미국인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외교관의 지위와 그때 불안정한 시기에 그런 이익을 예. 틈타서 이분이 도자기 이런 귀중한 유물들을 잔뜩 싣고 미국으로 가서 본인의 모교였던 하버드에 기증해서 지금 이 유물들은 하버드에 있고요. 예.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오구라 다케노스케라고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 활동했던 일본인 사업가입니다. 네네. 이때 이 사람이 도난이나 도굴 등 어떤 방식이든 가리지 않고 대량의 그 문화재 수가 1,100여 점이라고 해요. 그 문화재를 대량으로 가져가서 사후에 이거를 도쿄 박물관에 기증해서 대부분이 도쿄 박물관에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도자는 네. 공주에서 출토된 학봉리 철화백자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에 가야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다 문화재들이군요. 철화백자는 천하군청사기요. 죄송합니다. 네. 네. 예. 자, 이렇게 아까 처음에 구입이라든지 선물로 합법적인 경로로 이제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불법 반출된 문화재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경로로 구체적으로 갔는지를 밝혀내야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도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유네스코 협약이나 유니드로와 협약 같은 국제 협약들은요. 일단 문화재의 불법적인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네. 약탈이나 도난 등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출된 문화재를 일단 돌려받기 위해서는요. 이 문화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었는지 그 유통 과정에서 불법성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문화재 반출은 어느 시기에 탁 이루어진 것보다는 과거로부터 계속 수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또 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불안정하고 전쟁이나 예. 한국전쟁, 일제강점기 이런 시기에 많이 반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나 문서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 문화재 유통 과정에서 불법성을 추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이제 국제사회 흐름을 보면 조금 다행스럽게 흘러가는 게 네네. 이제 유네스코 산하에 국제박물관 협의회라는 비정부 기구가 있는데요. 예. 이곳에서는 이제 박물관과 박물관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지켜야 할 규범을 담은 박물관 윤리 강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소장품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증명을 하고 또 이제 소장품에 대한 이력을 조사를 해서 공개하는 것을 바로 박물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덧붙여서 이제 박물관이 아무리 적법하게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 후에 법적으로 신고된 도난품일 경우로 밝혀지면 이거를 돌려줘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문화재를 돌려달라는 측, 즉 청부자라고 하죠. 예.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반출되었으니까 이건 나한테 돌려주세요라고 예. 말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소장품에 대한 입증 책임이 가지고 있는 사람, 소장자, 박물관 측에게 넘어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문화재 반환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측, 소장자, 박물관의 의무를 좀 더 엄격하고 강화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이제 실효가 있을지는 또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런 문화재들이 확인되면 되찾아오는 과정은 또 어떨까 궁금한데요. 문화재 환수 과정은 어떤가요? 네, 뭐 되게 문화재마다 그 각각의 의미와 역사 또 반출된 경위 이런 게 너무 달라서 네네. 일률적으로 환수되는다고 그런 과정은 따로 없고요.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문화재 환수는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이제 정부에서 환수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 또는 사립 박물관 아니면 기업 이렇게 민간에 의해 환수되는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2019년 5월 1일 기준으로 다시 돌아온 문화재는 총 1,446점이에요. 근데 예. 이 중에 정부에 의해 환수된 문화재가 9,600점이 넘을 정도로 월등히 많고요. 예. 이제 문화재 환수 방법을 살펴보면 협상이나 또는 이제 기증이나 또는 이제 구입하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정부가 주도해서 환수할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와 함께 수사 공조를 통해서 환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문화재 그 소장자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의무가 좀 더 강화됐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요즘 보면 적극적인 문화유산 사례가 국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한 예를 들어드리면 2015년에 이제 호주 정부가 옛날에 지금 보시는 저건데요. 네네. 미국의 한 고미설상으로부터 이 석조 불상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도난품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고 호주 정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인도로 반환을 한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란 나라는 굉장히 문화재 반환에 있어서 엄청나게 소극적인 나라잖아요. 네네네. 근데 2018년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나라 베냉에게 자신들이 약탈했던 문화재를 반환했어요. 이게 네네. 굉장한 또 이슈가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제 생각에는 국제사회가 앞으로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좀 진일보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이건 예.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졸라야 되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얼마 전부터는 충북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뭐 그 2016년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일전에는 이제 문화재청장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국외 문화재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제 환수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충북도도 포함해서 7개 지자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는 부여군이 유일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국외 소재 보호 및 환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남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국외 소재 문화재 실태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냥 조례 제정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나 문화재 환수를 위한 그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충북도도 보니까 이번 3월 24일 날 충북도에 이제 송미애 도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북도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더라고요. 3월 24일에.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또 충남도처럼 여기도 실태 조사단을 구성해서 네. 실질적인 효과를 내보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충북도에서도 좀 더 본격화된 환수 조사와 뭐 이제 활동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 이건 정말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화재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라고 문화재청 산하의 기관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 이제 매년 우리나라 문화재지만 이제 국외에 있는 국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현황을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2020년 4월 기준으로 총 19만 3,136점의 우리나라 문화재가 21개국에 산재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일본이 이 중에 42.4%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미국, 중국 이런 순으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찾아봤는데 충청북도에서 반출된 문화재 현황 이런 건 아직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제 조례도 통과되고 실태조사단도 활동을 시작할 때니까 이런 예. 내용들이 이제 좀 체계적으로 조사가. 조사되지 않을까 예. 네, 하고 있어요.
어떤 걸 좀 찾아왔으면 좋겠나는 게 있으세요? 굉장히 많죠. 예.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는 불법 반출 문화재는 반환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재가 거의 뭐 불법적으로 나간 거라 뭐 대부분이 환수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충북의 네,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청주시에 정토사라는 옛날 절이 있었는데 지금 터밖에 안 남아서 정토사 터거든요. 근데 여기에 고려 초기 국사였던 법경대사에 지금 자등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저건가요? 이거는 이제 보스턴 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이게 사리탑이에요. 사리탑. 근데 사리 같은 경우 사리나 미라는 신체 일부잖아요. 이거는 윤리적 밖으로 일단 거래 자체가 애초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군요. 이게 지금 보스턴 박물관에 가 있다니까 참 안타까운 거고 가져야 될 문화재고요. 예. 이게 그 법경사에서 자등탑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원래 탑과 탑비는 항상 같이 쌍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리를 보관하고 탑비에는 그 뭐 승려의 일대기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제 이 자등탑이 1913년 일본으로 반출을 돼버려요. 저 탑 자체가 지금 간 거예요? 반출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거는 지금 원주 지광국사탑이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자등탑이 일단 13년에 일본에 반출되고 지금은 그게 어디 있는지 행방조차 미연합니다. 일본에서조차 행방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토사터 가면은 그 탑비만 남아 있는 한쪽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물도 17호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고 이제 이거는 아예 국외로 반출되어 있는 경우고 충북도에서 또 다른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지만 원래 정토사터에 있어야 됐지만 그게 없어진 경우거든요. 여기는 이제 홍법국사 탑과 탑비라고 이건 국보 102호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915년 일제에서 강제적으로 경복궁으로 징발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석조장 전시관을 보면은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여기 청주에 있어야 될 문화재가 갑자기 일본에 있는 반출됐다가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활동을 위해서는 어떤 걸 참고하시면 되냐면 아까 나왔던 지광국사탑, 원주 법천사지에 있는 건데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얘도 1911년 일본인에 의해서 이제 서울로 옮겨지고 또 나중에 오사카로 반출됐다가 다시 오고 뭐 한국 전쟁 때 피폭도 당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돌아왔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탑과 탑비가 지금 생리별을 한 지 100년이 넘었는데 여기서 이제 원주에서도 엄청난 운동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오자. 그래서 2019년에 원주로 돌아가는 것이 결정됐고요. 이제 21년에 아마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송강 정철의 고손이자 또 충북 충주 출신인 정필의 묘지석, 이게 미국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묘지석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환수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저희도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재단이 직접 LA로 가서 소장자를 만나고 그다음에 그 묘지석을 실물로 봤어요. 그리고 이걸 여러 전문가들의 감정도 받고 또 이제 묘지석에 기록된 내용과 그리고 역사적 기록의 내용도 이렇게 대조 작업을 해서 이게 진위가 확인이 되었거든요. 저 보시는 저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실을 영일 정필의 후손들이죠. 거기에 알리고 문중에 알리고 이제 문중에서도 환수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의사를 확인한 상태고요. 그래서 문중은 문중 내에서 이 묘지석을 환수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모금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또 충주 시민들과 함께 이 묘지석 환수를 위한 청원서를 작성 중이시랍니다. 그래서 이 청원서가 모이면 이거를 이제 충주시랑 충북도에 제출을 해서 왜 묘지석을 환수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좀 알리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좀 지원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이제 활동을 할 거라 얘기하시고 있고요. 충북도도 이 정필 묘지석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문화재 말씀하셨지만 충북 특히 청주는 직지의 고장이라서 이 직지가 원본이 현재 프랑스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찾고 싶어서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빨리 좀.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지는 1377년 청주의 흥덕사에서 찍어냈다고 전하잖아요.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서양 활자보다 78년이나 빨라서 이제 우리나라 당시 앞선 인쇄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되게 귀중한 자료인데요. 이게 어떻게 나갔냐면 지금 보시는 구한말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를 지낸
콜랭드 플랭시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굉장히 고서적 수집 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길거리에 이것을 헐값에 구입해서 프랑스로 가져갔고, 예, 이게 뭐 여러 소장자의 손을 거치다가 지금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근데 직지를 다시 찾아낸 분이 박병선 박사라고 네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제 2011년에 145년 만에 외교장각 의회가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예. 이거를 찾아낸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직지를 발견했을 당시에 예. 이 직지가 거의 지하 창고에 버려지다시피 있었다, 방치되어 프랑스에서. 있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교장각 의궤랑 엮어서 조금 말씀드리다 보면 외교장각 의궤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약탈한 불법 반출 문화재가 분명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진 우여곡절 끝에 2011년 돌아왔는데 예. 이게 완전히 환수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5년마다 이 대여 형식으로 돌아왔는데 이걸 갱신을 또 해야 돼요. 아, 그래서 그래요? 소유권은 우리나라에게 없습니다. 어머나. 네, 근데 다만 직지는 조금 다른데 직지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약탈 등의 예. 그런 불법 반출은 아니고 플랭시가 사간 거기 때문에 예. 좀 다른 경우긴 한데요. 앞으로 이제 외교장각 의궤의 소유권을 가져오고 완전한 환수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만큼 예. 직지도 이거와 함께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되는 귀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좀 열심히 많은 시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운동을 전개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헐값에 팔려나갔다는 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요. 충격적인데요. 네. 네, 이렇게 지역의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일이 해당 지자체도 분명히 이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뭐 충청북도가 앞으로 그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 환수와 관련한 조례를 좀 제정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반출된 문화재들이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물론 그렇다고 믿고 있고요. 네. 일단 조례 제정이 됐다는 거는 법적인 시스템과 어느 정도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네. 실태조사단이 발족을 하면 이제 충북도에서 기원한 문화재에 대한 반출 조사와 또 환수 그 운동이 함께 전개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유의미한 조사를 바탕으로 좀 더 광범위하고 또 이제 본격적인 환수 활동이 시작될 거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충북에서 반출된 문화유산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식으로 반출되었는지 이게 지역 사회에서 이제 회자가 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지역민들도 이 반출 문화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실 거고, 그러면 또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환수하기 위한 방안 등 뭐 여러 가지 지원 예. 여건을 여건을 검토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을까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계속 상호 협동해서 이제 활동하다 보면 문화재에 대한 반출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예. 또 이 환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더욱 강화돼서 이게 이제 결국에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뜻깊은 결과를 이뤄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충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들 되찾아오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반출 문화재라는 게 원래 뭐 조사하고 환수하는 게 하루아침에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막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뭐 그리스의 경우는 파르테논 조각상을 이제 영국으로 빼앗겼는데 이거를 가져오자는 환수 운동을 180년이 넘게 지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막 정성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민과 관이 함께 협동해서 네. 꾸준히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반출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환수를 위한 뭐 제도적 장비를 마련하고 또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적 시스템을 이제 갈고 닦아서 이 활동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네네. 생각하고요. 또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뭐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환기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그래야 이 문제들이 좀 우리나라에서도 네. 이슈화 되고 국제적으로도 이슈화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품으로 돌아와야 할 문화재, 나라가 하겠지, 뭐 중앙에서 하겠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또 우리 지역 지자체에서부터 좀 발벗고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문화유산회복재단의 김정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박진희부터 박진희부터. 고생하셨어요.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